사람이 참 그래요. 누굴 정말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 자꾸만 작아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없을까? 혹시라도 싫어하지는 않을까? 어디서 마음 상하진 않을까? 나 때문에 피곤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눈치를 보게 돼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속으로 수십 번은 되뇌어보고 혹시 그 말이 부담이 되진 않을까? 상대가 날 멀리하지는 않을까 조심하게 되죠. 특히 그 상대가 내 자신이라면 그 사랑은 더더욱 조건 없이 깊고 단단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계산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가 아니라 너만 잘 있으면 돼, 내가 행복하면 됐어. 그 한마디로 끝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게 됩니다.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꾹꾹 눌러요. 말도 덜하고 욕심도 줄이고 기대도 접죠. 단 하나, 자식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요. 그 아이가 아기였을 때를 기억하세요? 손바닥만 한 아기가 밤새 열이 나면 당신은 잠도 못 자고 아이를 안고 이 방 저 방을 오갔어요. 등은 땀으로 젖고 두 눈은 충혈되고 그렇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며 안심시켰죠. 감기 한 번 걸릴까 봐 겨울이 오기 전 창문마다 문풍지를 붙이고 찬 바닥에 종이 몇 겹을 덧대가며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기침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병원부터 찾았던 그날들. 학원비에 도시락에 옷이며 신발이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뛰어다녔던 그 시절. 밥은 늘 식은 밥이었고 본인 옷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도 아이 신상 교복에는 아무 망설임 없던 그 마음.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게 당연했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이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눈에 띄게 연락이 줄어들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이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연락이 오고 그마저도 바빠서요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결정할게요. 엄마, 아빠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참 곱고 예쁘게 포장됐지만 그 안에 깔린 진짜 뜻은 하나입니다. 우릴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 땀, 희생과 헌신은 전부 한순간에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모이 돼 가족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면 끝나고 집 근처에 와도 얼굴 한번 보자는 말 없이 스쳐가고 사진 속에서나 자식의 얼굴을 보게 되며 손주가 자라는 모습은 카톡 프로필에서나 확인하게 되죠. 마음이 허전한 날. TV를 보다가 자식 나이 또래 배우가 나오면 문득 우리 아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찍었던 어릴 적 사진이 생각나고 그 사진 속 작은 손을 잡고 웃던 그때의 감촉이 아련하게 그리워집니다. 그리워도 표현할 수 없고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지금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될까 봐. 혹시라도 내 말이 또 간섭으로 들릴까 봐.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길.
문자 하나라도 오길.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예전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도 먹고 다 함께 웃으며 덕담을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 생일이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러 오라고 했고 작은 케이크 하나에 큰 기쁨을 느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설엔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생일이요. 아,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차가운 문자 몇 줄이 당신의 하루를 통째로 얼어붙게 만들죠. 예전엔 퇴근 후 늦은 밤에도 엄마, 저녁 뭐 해요? 라며 전화하던 아이. 기분이 안 좋을 땐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라며 울먹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어디서 뭘 하는지 SNS 프로필 사진이나 바뀌었나 몰래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당신은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간섭했나? 말을 조심했어야 했나? 돈을 더 도와줬어야 했나? 혹시 내가 뭔가 부담스러웠나?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을 탓하게 되죠. 과거의 대화를 떠올리며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됐을까? 무심코 했던 행동이 불편했을까? 혼자서 끝없는 자책의 고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신,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을 줬을 뿐이고, 애정을 보여줬을 뿐이고, 늘 기다려준 것뿐입니다. 때론 말없이 바라만 보고, 때론 혼자 울면서도 아이 편을 들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도 당신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멀어진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상황이 바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잘못은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수십 년간의 헌신과 애정을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자식에게 있습니다. 한때는 엄마가 제일 좋다고, 아빠 품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고 말하던 아이. 지금은 그 품이, 그 온기가,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됐다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의 존재가 때로는 간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고 아플 때는 조용히 연락해와 엄마, 나 지금 좀 뒤라며 다시금 당신의 품을 찾게 되죠. 그러면 당신은 또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이부터 챙깁니다. 왜냐면 당신은 부모니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당신은 오늘도 아이의 안부를 기다리고 사진 한 장,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바뀌고 밥은 잘 챙겨 먹나? 몸은 아프지 않나? 끊임없이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깊이를 잊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식이 결혼을 했다고, 자식의 인생에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고, 당신과의 인연까지 희미해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식이 새 가정을 이루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까지 끊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을 한 자식이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존재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었던 모든 시간에 당신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가정조차 꾸릴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밤낮 없이 그 아이를 위해 살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며 언제나 그 곁에서 기다리고 사랑을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사랑이 고마운 일이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의 일부처럼 여겨졌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당신을 귀찮아하고 피하고 기껏해야 도와줄 사람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고 부모의 존재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부모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원하는 건 단지 가끔의 연락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부모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지만 그 사랑을 당연히 여겨선 안 된다는 걸 그 아이도 알고 있을까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연락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눠야 할 때는 당신의 존재를 잊은 듯 외면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당신은 늘 그 곁에 있었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마치 당신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그 아이가 마음을 나누고 가벼운 일상적인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신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당신의 존재는 점점 뒷전이 되어가고 그 아이의 일상에 당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고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한 번의 배려도 없이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너무나 큰 상처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권리는 없습니다. 부모가 준 사랑과 희생을 이렇게 외면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인연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호적인 배려와 존중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그 아이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 부모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결국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큰 아픔을 남긴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당신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당신을 자꾸만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 자식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당신이 먼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만이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상처만 주는 자식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는 것이 당신에게도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사랑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놓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런 마음을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더 이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식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각각 다르게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 자식의 선택에 따라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식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신을 먼저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기만 할 때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당신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은 손을 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도 관계도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가 아니라 고통이고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먼저 챙기고 내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든지 지속 가능하려면 서로의 존중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보다 받기만 하고 그 받는 것에 감사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고 점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상처 입히고 불편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할 때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 후에는 그 대가를 받는 것만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고 한쪽으로만 쏠린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하고 부모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부모는 결국 상처만 받고 고통만 겪게 될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관계를 끊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끊어요? 자식은 자식이지. 그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식도 그런 부모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식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고 결국 서로를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는 아무리 참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상처를 입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이 자꾸만 작아지고 아프고 울게 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가면 쓴 타인일 뿐입니다. 자식이 진정한 가족이라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나쁜 대우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상처 입히고 아무렇지 않게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은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고 그저 가면을 쓴 타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하고 양쪽 모두가 행복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사랑을 주었다면 자식도 부모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힘들게 만든다면 그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행복과 삶을 지키는 것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므로 더 이상 자식의 무시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했듯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과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길로만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그 자식에게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설 때가 온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 만큼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자아도취에 빠져 부모를 무시하고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길 때 부모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연은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그게 당신이 낳은 아이라 해도 말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며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반드시 자식에게 고마움을 받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그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된다면, 혼자 울다 지쳐가는 날이 반복된다면, 이젠 그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헌신을 다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그 자식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부모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해도 자식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모는 더 이상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모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자식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희생이나 고통은 그 아이에게 잘 보이지 않거나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점점 더 힘들어지며 그 아픔을 홀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더는 그 아이에게 짓밟히면 안 된다는 걸. 사랑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그 사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부모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제는 그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설 때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질되고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관계를 강제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사랑은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자식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이용만 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불행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독립은 부모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배반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존중이 없으면 그 관계는 결국 부서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식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무겁고 불편하게만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결국 부모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인연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짓밟히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부모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면 그 인연을 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얻는 고통보다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인연을 놓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늘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고 헌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다했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지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자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며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고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들이 자립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부모는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거나 자신의 가치를 자식의 반응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많은 고난을 견뎠습니다. 자식이 자립하며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복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욕구와 꿈을 다시 꺼내어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것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때로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부담으로 느낄 때 부모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해 당신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넘어서 당신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역할이 끝나는 순간에도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챙길 때입니다. 자식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 사랑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새로운 삶을 위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헌신은 더 이상 자식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더 이상 남의 삶에 자신의 행복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며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고 그 삶은 당신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만 진정으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사랑을 줄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사랑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